맞습니다. 확실히 그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자답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내가 고맙습니다. 미쳤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충일에 함께하는 진짜 생방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양이죠? 아, 오늘 휴대전화 네. 진동 말고 벨로 좀 해놔도 되겠냐? 아, 내가 지금 전화 기다리는 데가 있다. 진동이에요. 무슨 아, 소리야? 용산에서 전화 오는 거 네. 무음이라 내가 못 받으면 아. 누가 또 낚아챌 수 있다. 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음이라고.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러지 말고 전화를 해. 전화를 해.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네. 사심 최진봉 선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응원봉의 우두머리였죠.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사심의 우두머리. 사람이 사심 뭐 하는 우두머리. 짓이에요. 네. 사심이 없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네. 제 역할은 끝났다. 아 진짜 만약에 그러면은 용산에서 네. 아 그때 거기까지 역할이 끝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면은 그게 정말 본인이 원하는 바죠. 그러면 멱살 잡지. 왜 이래 나한테. 가슴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에이, 그 정도 실망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면 끝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심 없습니다. 최 교수님이 너무 현명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네. 전화해서 차단의 아픔보단 기다리는 설렘이 더 네. 좋은 거라고. 아 이게 진짜 그러시면 네. 본인이 그냥 차단을 하세요. 뭘 쳐다 왜? 기백 있게. 기백 있게. 왜 이러세요? 저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또 네. 시작이다. 또 선언을 딱 했잖아요. 뭐라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선언을 해버렸잖아. 선언을. 저는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타게. 네. 맞습니다. 나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천천히 기다려도 돼. 자 그리고 금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해서 유쾌합니다. 김종대 인턴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이번에 반갑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예. 네, 아주 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고생한 건 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덕에 이번에 그 0.9% 얻었죠. 예. 네. 시력 아닙니다. 0.9. 그거 따기 어렵습니다. 0.9. 0.73% 포인트 차로 네. 윤석열이가 당선됐어요. 맞아요. 0.9는 큰 겁니다. 매우 크죠. 네, 그 역할 하셨죠. 34만 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4만 4천. 네. 소중합니다, 진짜로. 네. 그건 그러니까. 농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사랑 받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간 뼈가 가루가 되고 혼을 갈아넣어서 네. 이 참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9를 아, 그렇게 놀리듯이 하면 안 되죠. 논리라니요. 0.9를 지키겠다는 아니, 얘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 네. 작지만 소중한 거. 알겠습니다. 금요일은 종대 타임. 민노당 당사에 내가 아까 저 오미자를 네. 2병 갖다 놨어. 그래요? 그 힘으로 버틴 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느낌이 드네요. 네. 아주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선거 현장에서는 댄싱 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찌르기 댄스였죠. 대단하더라고요. 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생방하는 매불쇼 응원합니다. 박은정입니다. 아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 즐기시더라고. 그런가요? 이러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하신 것 네, 같아요. 아직도 네. 배가 고픕니다. 진짜요? 와.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내란 국면에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맞아요. 중심을 잡지 못할 때마다 항상 매불쇼에 나와서 저 믿으세요. 제 네. 인생 걸고 갑니다. 맞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집권 여당의 법률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달라지죠. 달라지네 여당이니까 지금은. 네 여당이니까요. 그럼 그거 네. 우리가 같아. 야당일 때는 이용호 의원이요. 여당이니까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책임이 다르지. 책임.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 의원님들 다 그렇게 목소리가 조금 한 톤씩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래요? 네. 정청래 의원은 좀 예의가 있네요. 네, 정청래 의원. 네, 조금 예의가 옛날엔 있습니다. 목소리가 호연왕 같았어. 네. 그런데 요즘은 중저음으로 이렇게. 네. 아, 요즘 뭐 제 와이프 얘기에 따르면 최욱 앵커님 아주 행복하다고. 아 저요? 예. 매불쇼에서 느껴지나 봐요 그게. 아 그런가요? 시청자들한테. 아니 뭐 그냥 뭐 아니 그냥 뭔가 하나하나 네. 뭔가 이게 좀 바로 잡혀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니 뭐 그냥 그런 거죠.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네.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념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곳에서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네. 순직한 유족분들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유족분들을 또 위로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정부가 당연히 위로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더라고. 제가 댓글을 오늘 좀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으로 우는 거야. 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없이 많이 지금도 제복을 입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했을 때 본인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그래도 존중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그분들의 충성심을 끌어낼 거라고 봐요. 네. 그 정부의 역할인 거죠. 너무 당연한 역할이고. 야!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울고 있어. 정신 차리고. 네네네네. 네. 오늘 우리 의원님도 네, 저는 현충원 추념식에 갔다 추념식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계속 저분이 계속 우셨어요. 근데 자리를 안 떠나시고 네. 그게 위로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저는 특히 이번에 그 해군 항공사령부잖아요.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 했던 곳이 그곳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7년 근무하면서 해병대 3년 반하고 마지막으로 근무 해병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전단이라고 불렀는데 해군 항공사령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P3기가 제가 근무할 때 도입이 됐고요. 1995년도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걸 홍보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 후배들이고 어쨌든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가족들이 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30대예요 전부 다. 그 유가족 분의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고요. 네. 또 한 명의 희생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처럼 모든 국민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좀 포항에서는 2019년에도 해병대 항공단 네. 그 지금 해병대 상륙 돌격 헬기가 도입되는데 맞아요. 그 CM비형을 하다 5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장소에서 연결식이 열린 적이 있었고 계속 지금 포항에서 좀 아픔이 많이 늘어났다. 네. 한 번은 언젠가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도 좀 심층 진단을 해야 될 사안. 네. 저런 모습을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아. 그래서 더 좀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국가의 기념일 때마다 반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정말 그 기념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들을 우리가 맞아요. 지켜만 봐야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했습니까? 근데 이제 위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념식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지. 받아들이는 게. 네. 아니 뭐 당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외국 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맞아. 신상도 옮기게 만들고 결국 그거 안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해외에서 유해 돌아올 때 우리 공군 전투기가 맞습니다. 와서 그럼 뭉클했잖아 그때도. 네. 눈물 나요, 눈물 나. 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네. 오늘 유독 좀 유가족 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저런 공감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추념사에서 좀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 우리 보훈 또는 어떤 군경 유가족분들 이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네. 추념사를 좀 했었어.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저희가 좀 짧게 추려봤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70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이 아까 좀 말씀하셨던 그 네. 부분이 이제 좀 담겨 있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또 제복 입은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나 이게 좋더라고. 진짜.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다. 나 이거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복 입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국가를 지킬 때 국가가 내 가족과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비상식이 조금씩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 광복회 예, 한테 광복회. 그 또 삐쳐가지고 막 예산 삭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원상 복구 지시를 또 했다고 오. 지금 막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니까 제가 좀 행복해 보였나 봐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 전체가 예, 근데 요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어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행복 비타민 계속 터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또 바뀌는 모습 펼쳐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함께 또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지네. 이제 숨이 쉬어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오늘 모신 건데요. 그토록 바랐던 네. 여기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가장 또 힘 많이 쓰셨잖아요. 최상병 맞아요. 특검.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통과는 됐어.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못한 무력감을 거죠. 느꼈던 거죠. 음.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는 그 역사적인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뭉클하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의원님들 진짜 와 이건 진짜 진짜로. 아니 우원식 의장도 쳐다봤어요. 사실 그 위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막 북돋을 수는 없잖아요. 의장님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눈빛으로 눈빛으로 야 이걸 또 야 미친다. 이심전심. 응원을 딱 하고 지지를 딱 표명하더라고. 근데 또 의원들이 또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이게 좀 뭉클하다, 사진 찍는 뭉클해.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2년 만이에요. 2년 만. 지금. 거의 2년. 네, 거의 2년. 거의 2년. 진짜. 저 재작년 7월에 벌어진 일이니까 거의 2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해병 그 이제 예병 연대거든요. 해병 예병 연대는 국회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는 해병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네. 이심전심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의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또 기억해 보시면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 연종섭 과정, 그 다음에 이종호 등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한 의혹,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8개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네. 지금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항소심 사건, 네. 그러니까 특검법 내용에는 이제 공소 취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제 1심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항소를 이제 취하는 어떤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요? 억울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좀 정리 내용까지를 좀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포괄적으로 이게 사실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이 결국 윤석열이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부터 핵심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 사건 진상을 밝히는 거, 그 사망 사건 자체, 네. 그건 임성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빨리 밝혀야 임성근 같은 자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마치 본인이 무슨 뭐 독립투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따위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수사 무마와 관련된 부분, 요건 이제 윤석열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핍박받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부분 맞아요.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무혐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지금 재수사 중인데 그 대구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임성근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참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임성근 네. 잘못 부터 시작해서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800 그 전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했을 거라는 네. 그런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80. 예, 그 아니 7070. 그래서 7070. 그런 부분 그런 통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를 했다면 대통령 경로설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 특검 기간 내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 통화한 정황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어제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준비되어 있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임성득 의원도 임성득. 그때 안보실 예. 2차장이니까 임성득. 해당이 되고요. 예. 임종득 의원 임종득이. 네. 거기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삼부토건하고 연결되는 이종호 연결고리 이 부분도 아주 로비설의 핵심이고요. 그 핵심 인물이죠. 예. 네. 네. 이 사건은 결국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실은 뒤바뀐 뒤바뀌어서 사건이죠. 역전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는데 2년 동안 그게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3차례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맞아. 정말 무도한 거부권 행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데 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부결한 밝히고 거야. 들어갔고 실제로 저 보시면은요 저 때 거의 다 퇴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장했어요. 거의 다 퇴장했고 그래서 재석이 198인으로 나오잖아요. 예, 198. 퇴장을 해버렸고 일부 안철수, 김재석, 김예지, 한지아 의원, 김소희, 배현진 의원은 그나마 찬성을 남아서 네. 이탈이 그래서 있었죠. 네. 이 타임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김용태. 나 또 진짜 차분하게 할게요. 지난 대선 때 김용태가 최상병 묘역에 가서 묘비 쓰다듬을 때 얼마나 내가 진짜 그때도 못 견디 했잖아. 맞아요. 그냥 역겹다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나마 뭐 뒤늦게라도 그렇게 뭐 참배하고 사과하니까 역겹지만 내가 그나마 내가 많이 비판 안 했어. 네. 내가 그나마 역겹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이번에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 그 역겨웠던 그 대선의 김용태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차, 저러고 표결 참여 안 했다잉. 막 닦고 아유. 나 진짜 미치겠어. 저 표정 봐. 아우. 예, 최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에 있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이제 이준석식 정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냐? 그냥 정말 비상식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똑같아요. 생각과 행동은. 네네. 그런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또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계는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잖아. 네. 진종호 사격 네. 이번에 안 했지. 그다음에 조경태 안 했단 말이야. 김용태 저렇게 하고 또 불참했다고. 근데 저는 너무 더 비겁하다고 느낀 게 진종호는 참고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진종호는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보도에 보면은 뭐 자율 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용태는 상식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보도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요.
행동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결론적으로는 표결에 아예 참여를 안 했다니까요. 저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위선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발언하면서 선거 기간에 수사회야 밝혀야 된다라고 네. 분명하게 공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면은 당론을 갖다가 자기가 힘있게 밀고 가야 돼요. 네. 관철에서 뭐 하다못해 자유투표든 찬성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결 당론 들고 왔거든요. 네. 부결 당론 들고 와서 자기 포함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선거 기간하고 지금하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시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은 정치가 이게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한번 여러분 한 번만 검색을 해봐요. 김용태는 마치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 않아. 그렇잖아. 네. 그게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자리에 좀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래 눌러 앉으려 심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결론이 나오는 것에 저도 놀랐는데요. 여전히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수사회야 밝힐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한 달도 안 지났어요. 5월 12일 날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선 국면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분노스러워야 되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과 살을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중대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가족 분들은 얼마만큼 예. 여전히 2년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사안이고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무슨 명분으로 무슨 논거로 반대를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된 마당에도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저런 집단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 아니 부결 당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말이 안 아니 되지. 그 보세요. 지난 대선 때 보세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나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굉장히 애매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딱 봐요. 대놓고 반대하잖아. 전혀 아니, 반성을 못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아,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거 더 열받죠. 예, 아니, 하루 전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국가 보위하라고 국가를 지키라고 보내놨는데 싼단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진상규명하자는데 저렇게 반대를 해요. 저 사람들이 과연 현충일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리당략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귀한 희생,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진상규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정당이 아니에요. 이런 네. 정당이 어떻게 정당입니까? 지금 뭐 댓글에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라. 조경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거 안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조경태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그러니까. 찬성했는데요. 최혜병은 안 최혜병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댓글에서 자꾸 나보고 화들을 내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오는데 또 하도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정하신 조경태 안 했구나 하고. 아니 마치 본인들이 국회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더니 내가 다 확인하고 옵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이때 다시 봐가지고. 이때다. 네. 그러니까 봐봐.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조경태가 정상인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만 남는다는 걸 안다고. 맞아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짚은 거예요. 네. 이 보도만 봐도 조경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버리면 이것만 나와. 조경태는 그렇구나. 이것만 나와. 불참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예. 불참은 안 나와. 네. 네. 자 그리고요. 좀 차분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현충일에 제가 조금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조경태 관련해서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데 보도마다 다르대. 근데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네. 네, 안 해도 돼. 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네.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저만 네. 보시면 돼요. 네.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번이나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내란 특검법. 내란 이게 특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다 무산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난 이런 게 너무 꿀맛인 거예요. 내란하고 외환을 같이 넣어가지고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 맞아요.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외환. 네, 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 이것도 봐야겠죠. 그럼요. 보고 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요것도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배현진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을 해서 마치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배현진 요거 반대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맨날 넥타이 메고 말도 그냥 점잖게 부드럽게 해갖고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훈. 네, 조정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불참했고요. 김용태 불참. 주진우 넥타이 메고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사람 불참했습니다. 진종호 친한계라고 하고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이죠. 진종호 불참했습니다. 진종호는 왜 자꾸 아니 올림픽 나갔어? 진종호는 뭐야? 아니 올림픽 나가 전국체전 나갔어? 왜 자꾸 불참해? 그러네. 불참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만 보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신데 언론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론만 보면 다 정상인처럼 보인다니까. 맞아요. 내가 말한 이 사람들. 예. 근데 오해를 안 받는 건 권성동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 일관성 있게.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정상 메시지를 내. 맞아요. 그리고 행동에서 행동은 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헷갈리지. 네. 네. 그래서 나는 짚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세요. 11개 수사 대상이고요. 내란 행위 전반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된 뭐 이런 이거 진짜 그 외환죄 수사는 사실 아예 이루어지지 안 됐어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고 고맙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네. 뭐 수첩에 그런 기재돼 있는 부분은 그다음 이런 부분 군사 반란 이런 내용들이 군사 다 반란. 포괄적으로 다 일단 담겼고요. 군사 반란.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 추천이 그 이 국민의힘하고 관련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배제하고 그거 당연하죠. 민주당하고 비교섭 단체 중 다수석 조국 혁신당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두 야당 두 정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 네.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오. 공소 유지도 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놓은 지금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 내란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공소유지되고 있는 건도 야 그거 넘겨 특검으로 하면 넘겨야 돼요. 네. 지금 지금 진행 중 재판이 공소 유지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이 또 문제가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봉인하면 중요한 물증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은 가져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5분의 3 의결, 5분의 3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3 의결을 해서 그 기록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 조항을 담았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자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좀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네. 군사 반란죄는 내란죄보다도 무겁습니다. 더 무겁죠. 예. 이거는 그 합참의장이 군령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계엄사령관이 뿡하니 나타나서 합참의장한테 지휘권 이양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작전부대를 동원해 버린 거예요. 요걸 군사 반란이라고 봐요. 지휘권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 지휘권을 계엄사령관한테 줘야 되거든. 거기가 지휘하라고. 네. 근데 그럴 사이 없이 그냥 군대를 동원한 거거든요. 이건 반란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데. 군사 반란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건 군내 그 형법은 더 엄하게 적용.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문제 차원이 바뀌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환죄도 무인기 사건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파치 헬기의 그 백령도 비행이라는 저공 위협 비행. 이것도 있고 가장 결정타가 있어요. 그 저기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김용현이 전화해서 내가 합참에 가서 직접 지휘하겠다. 오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다고. 그걸 합참이 막은 거야. 막았잖아요. 네. 맞다. 그래서 이 합참이 어느 정도 왜 막았는지 또는 협조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그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때 오물풍선 관련해 대북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환하고 내란이 겹치는 지점이거든요. 요 부분. 요런 것들이 이제 수사 대상에 들어간 건데 네.
지난번에 내란죄 특검법을 선거 기간에 올릴 때는 국민의힘이 합의가 되도록 요 외환죄를 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받아서는 이제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천만다행이야. 받았으면 천만다행이야. 그때 받았으면은 네. 오히려 저쪽이 좀 네. 그런데 이젠 그것까지 천만다행이고 이게 정상이고 그렇죠. 그 전에는 검사 40명 이번에는 60명 이게 정상이고 네. 지금 중요한 게 윤석열을 재구속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박세현의 특수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재판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이 네. 그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면서 네. 그 지기현 판사를 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네. 공소 유지하면서 지기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기피 신청을 하면 그건 서울 고법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기현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염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형소법상 기피 신청을 해서 지기현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까지 특검에서 저는 담당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네. 또 군사반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초기 내란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전두환하고 똑같습니다. 네. 군사반란은 말씀하신 대로 사형밖에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네. 그래서 내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은 군사반란, 김용현도 마찬가지고 해당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네. 부분하고 지금 내란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구멍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렇지 대통령실 노상원 수첩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제가 법사위에서 계속 노상원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럼 이 기획 노상원과 노상원 이후 그에 좀 올라가서 그럼 김건희 이쪽으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그 계엄의 기획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의 측근들 윤석열은 기소가 됐지만 현장에 나갔던 장성들하고 경찰 지휘부만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의 국무위원 비상국무회의를 했던 네. 비상계엄의 국무회의를 했던 한덕수 최상목, 최상목이. 이상민 플러스 이상민이. 국민의힘 추경호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내란의 공범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CCTV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국무회의가 네. 그러면은 출국 금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범이 된다면 네.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실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계엄 그 선포문 뭐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누구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샅샅이 다 수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아까 그 박세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얘도 일반 항고를 안 해 포기했어. 네. 그래갖고 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검이 오면은 요것도 이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공소유지를 특검이 하게 되면 다 넘겨야 되는 거죠. 예, 재판 자체를. 그리고 그 지기현에 대한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을 이거를 지금 해서 박세현이 안 하고 있는 안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세현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심우정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지기현 이 재판 판사가.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 재판의 염려 때문에 기피한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윤석열 재구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란 특검으로 뭐 재구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기현이 윤석열을 재구속하든가 아니면 지기현을 바꿔서 공정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돌아다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않습니까? 돼요.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유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아니 뭐 내란 사건 다 기소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데. 그렇지 않고 전혀 지금 아닌데. 우리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의 실체는 저는 진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와중에 수사기관에서 그것도 현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비화폰, 비화 서버 이런 부분들 실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고요. 네. 삼청동 CCTV, 안가 CCTV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물증조차도 제대로 된 그 이 압수수색도 안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고
저희가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검사를 늘렸잖아요. 네. 이거를 장기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사 기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아. 인원을 늘려서 빠르게.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좀 그게 진행을 좋죠. 해서 네. 이 실체를 좀 다 밝혀내겠다. 네. 뭐 이런 실제로 60명이 넘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소 유지하고 있는 내란 특법과 관련된 그 검사들 있잖아요. 군 검사는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휘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들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인원은 60명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0명보다 더 많은 플러스 파견 알파. 검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 파견 검사 되려고 막 서로 줄 엄청나게 설 겁니다. 네. 그래요. 그 내란 경각심 차원에서 요거 짧게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새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네, 네.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군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법정에서 증언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방첩 사령관 소속 수사관 49명이 국회로 출동을 했거든. 네. 49명이나. 49명. 근데 그중 한 명이었던 신모 소령이 내란 재판정에서 관련 증언을 했어요. 뭐냐면 국회로 이게 출동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한테 네. 전화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김대우한테. 네, 그 증언 한번 좀 볼까요? 자, 김대우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서 보내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 와. 지금 군 통수권자한테 저 때는 저렇게 갖고 체포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 김대우 저 수사단장도 같은 결의 이야기를 국회에 나와서도 하고 맞아, 들었어요. 군사법정에 나가서도 계속 똑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짧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계엄 당일날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수방사 지하 B1 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했었다라고 네. 발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뭐 요거는 뭐 길게는 못 하는데 그 공수처에서 그 여인영 알지? 여인영 알죠. 방첩사령관? 네. 여인영의 그 방첩사에서 군인들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하고 가까우면 얘는 그냥 박살 나는 거야. 민주당 의원이야.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최강욱 있지. 최강욱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어. 그게 왜 그랬냐면 계엄을 만약에 성공하잖아. 네. 그러면은 검찰 그리고 사법부도 다 군에서 한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래서 행여나 최강욱 라인이 거기에 스며 들어갈까봐 그렇지. 명단을 작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공수처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엄이 되면 이제 군사법원에서 하니까 군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군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라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거기서. 네.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군 법무관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블랙리스트가 전부 비육사 법무관들이라 육사 출신이 소수지만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육사 출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저 최상병 사건 때도 그 박정훈 대령 그 허위 구속영장 발부한 김동혁 검찰단장 같은 그 육사 출신이거든요. 거기만 움직이는 거야. 이번 계엄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첩사에서 조금 약간 좀 빼딱해 보이는 장성 법무관을 전역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거 완전히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댓글에 내가 잘못한 그 조경태 자꾸 그 얘기 또 해? 제가 찬성했다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거 아직도 올라와? 확인해봐야 확인했어요? 그럼 확실해요? 그럼 얘는 왜 계속 그거 올리는 거야?
기사들이 아마 막 이렇게 좀 혼재돼 있는. 야. 지금 전화 또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이게 조경태 의원 아니야 이거? 아, 나 불안해 죽겠네. 그 메시지 들어가 봐. 누구? 아니 그 메시지 전화 들어봐. 거지 보고 있어요. 아니,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네, 받으면 안 되지 마. 나 조경태 의원 하는 거 아니야? 그 최상병 특검 그 화면 딱 보여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봤죠? 봤잖아. 그거 확인한 아까 거죠? 우리가 예, 봤잖아. 확인했어. 아 그만들 하세요. 이제 확인했다니까. 아, 진짜. 몇 번을 확인해. 조경태 의원 아니냐고 전화. 미치겠네. 미치겠네 나. 그거 정리합니다 그렇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전현직 군 장성들 정치 성향에 따라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심대한 사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행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행태들이 반복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주목되고 있어요. 지금. 덜 주목 맞아.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강조합니다. 네. 그나마 저 매불쇼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또 한 번 팩트 체크했습니다. 조경태 또 팩트 제가 체크했어요. 화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 조경태 불 아예 안 들어와 있죠? 네. 이건 안 왔다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 맞죠? 예. 네, 정확합니다, 여기. 만약에 조경태가 참석을 했다면 네. 이 정각판 업체에 연락하세요. 이제는 나는 내 손 떠난 거야. 이제 내 손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판단 기준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지. 없으니까. 내가 뭘로 판단해? 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네. 자꾸 조배숙 옆에. 자꾸 전화 왔으면 미치겠네. 누구야 이 사람? 자, 네. 자, 논란 끝. 끝. 네, 자. 깔끔하게. 그리고 근데 보면은 네. 별로 이렇게 확인도 안 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보내?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에 그리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괜히 그때 통과 안 시켜가지고 여기에 정말 제대로 다 붙였어. 김건희 특검 안에 김건희, 명태균, 건진 법사 특검법이야. 올인원이네. 와, 이 대박입니다. 공천 개입 들어가죠, 국정농단 들어가죠, 주가 조작 들어가죠, 관저 이전 들어가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법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설명하셨고요. 중요 내용 16가지 혐의를 포함했고요.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 협찬 의혹 사건. 그 드디어 그 또 들어갔네. 네, 그것도 포함됐고 주가 조작도 도이치모터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삼부토건 에? 삼부토건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 뭐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 들어갔고 고가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네. 뭐 이런 관련 그다음에 또 국정농단 중에 하나가 창원 산단, 네. 대우조선 파업 관여 네. 이런 의혹 사건, 명태균 관련 게이트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 있고 말씀하신 무상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의혹들 다 포함됐고요. 막 나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수사 사이즈가 엄청 큰데. 네, 그래서 너무 큰데, 저는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은 하긴 했지만 너무 큰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다른 내란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하고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특검법들은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기간이 그 정도에도 괜찮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무제한해야 된다. 네, 이거 좀 어려울 수사기간을 이게 다 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하다. 그래서 아마 끝나고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아마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창원 산단 또는 뭐 삼부토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이 아니, 그리고 검찰이 네. 지금 2월부터 김건희 소환 조율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벌써 구속이 돼도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지금 출석을 불응하고 있으면 체포영장을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처음부터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 네. 처음부터 해야 되는 사안이다. 아니 그리고 지금 검찰발 김건희 보도 나올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나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김건희 혐의 중에 가장 작아 목걸이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건 거의 김건희의 선행 미담이야 이거는 사실 다른 혐의에 비하면. 비교하자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미미한 부분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엄청난 그 혐의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삼특검의 저는 바로미터는 신병 확보와 강제 수사, 압수수색 요거다. 그러니까 네. 삼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주요 인사들,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 신속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세 개의 특검이 마지막
법 제명을 보면은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다 동일합니다. 즉 진상 규명이 진상 규명. 그러니까 진상 규명조차도 이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들이 맞아. 진상 규명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대한 규모의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엄정하게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엄중한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이 3특검의 핵심 과제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무슨 정치보복하고 저쪽에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하는데 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연결시킬 사안이 아니다. 네. 아니, 그런데 아까 그 기간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기한이 부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네. 연장까지 합쳐서 한 170일 정도 되거든요. 예, 최대치가. 그러니까 최대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법이나 아니면 최혜병 특검법에 김건희가 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를 통한 로비설에 김건희가 네. 들어가 있고 해서 저는 수사를 하면 할수록 김건희 쪽으로 뭔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개의 특검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건 배현진은 또 찬성했더라고 김건희 특검. 네. 이거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전 검찰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3개 가지고 무슨 보복이니 맞아. 무슨 전담 검찰청을 만들었다느니 헛소리죠. 이런 말들은 네. 굉장히 정말 그렇습니다. 구차하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그 부분을 들죠. 지금 짚을까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네. 며칠 전이야 근데 야당일 때 엊그제입니다. 특검을 수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윤석열과 윤석열의 부하들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못했던 거야. 그렇죠. 불과 며칠 전 얘기야. 한덕수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검법을 다시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점잖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주진우가 응. 와 진짜 헛소리를 하는데 나 정말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자가 나와가지고 뭐래요?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처음 본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요 이야기 잠깐 뭔 소리야? 듣고 옵니다.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 야당이야?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넥타이를 메고 하냐고. 나는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법률 지금 국민의힘의 법률 자문위원장이에요. 예, 카운트 파트죠. 네, 예, 서로. 정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에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고 보면 아무 헛소리야. 그래서 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 저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게 정치보복이니까 네. 없던 사안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칼날을 휘두른 게 정치보복인 거고 이것은 그야말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중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국민들하고 또 관련된 사안들이에요.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이미는 것은 전혀 맞지 진짜 않고요. 웃기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닌 게 만일에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게 대통령의 관할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검은 독립되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기한 내에 실체를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지 전혀 이것은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선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뭐 요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볼까. 아, 네. 자, 일단 여기 지금 6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네. 심지어 엄청 간절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난 이 얘기를 조금 짧게라도 하고 싶어. 네. 뭐냐면 그 민정수석 지금 내정설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는 근데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오광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나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을 내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예, 몰라. 그러나 이 사람이 특수통 출신이고 검찰개혁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설마 이재명 정부를 뭐 발목 잡는데 이런 얘기하는 바보들은 없겠죠. 설마. 설마 그런 바보가 있다면 나는 그거 가짜라고 봐. 네. 그 사람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네.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니까. 오광수. 어떤 사람인지. 오광수. 서로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죠. 네. 특히 새 정부에서는. 그리고 민정수석 밑에는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민정수석 그 조국 네. 전 민정수석 밑에 법무비서관 김형현,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박형철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모두 개혁적인 분들이었고 박형철 검사만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완이죠. 미완이죠. 네. 그게 비서관 한 명만 그랬는데 근데 민정수석 지금 새 정부의 민정수석은 그 밑에 비서관 4명을 모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 아우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이 민정수석이 가지는 이게 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중요하다. 네. 그래서 거기는 검찰 개혁을 할 제대로 된 적임자가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을 제대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개혁의 적임자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언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그것이 사실일 거라 이거는 나온 것도 아닌데 아니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네. 이게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네. 좀 검찰발이나 아니면은 보수 언론 이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려워서 네, 그렇긴 하죠. 좀 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국은 검찰 개혁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또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네. 과연 검찰 출신 특히 뭐 공안통, 특수통 이런 검찰 출신들이 맡아서 네. 좀 진행하는 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네.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 일각의 어떤 의견들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아니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냐? 확정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없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아픔이 있잖아. 맞아요. 아픔이.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제대로 같이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윤석열 같은 악마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뉴스타파가 검증보도 하는 순간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부 흔든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다 빠지고 후원 취소하고 그 결국 악마 만들었잖아. 그런 과오를 두 번은 하지 말자는 의미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정권은들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없겠죠. 설마 없겠지. 네. 지금 다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 보수 정치인 보수 지지자들도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맞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 자체가 잘 돼야 되니까. 네. 네. 자, 요 정도 하고 제가 그냥 요거는 뭐 찌라시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가만히 있어요, 봐요. 이 얘기 조금만 더. 좀 더 해주세요.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인선 작업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공개된 확정된
발표된 인선 내용을 보시면 네. 민정수석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인선 과정 좀 네.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찌라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욕 먹을라나? 찌라시니까. 그 법무장관. 아, 네. 그런 게 있군요. 박은정 법무부 장관설 뭐 이런 그런 게 찌라시. 있어요, 찌라시가? 박성재가 나갔나? 네, 나갔지. 예. 그 자리가 예, 뭐 그런 박은정 의원이 그게 있나요, 그런 게? 찌라시. 그게 저도 봤는데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아까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이끌 굉장히 상징적인 선명한 개혁의 주자가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검찰 출신이 그것을 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또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검찰 출신은 더 이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국무위원이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런 검찰을 검찰을 아우르는 게다가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될 보좌할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저처럼 다른 당의 누군가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같은 검찰 출신이. 와 최진봉 교수님이랑 너무 달라. 뭔 소리야? 진짜. 아니, 나 너무 소름인데 너무 달라. 진짜 다르지. 당도 다르고 다 다르지. 그거 실제로 저는요 찌라시에도 이름이 안 올라옵니다. 찌라시에도 이름이 안 올라와요. 찌라시에도 걱정할 일이 없어. 이름이 없어. 혹시 뭐 어떤 거를 아니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영 의원님 그런 거 없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 그러니까요. 와 의원님. 와, 미친다 감동이다. 미쳐.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우리가 대한민국 좀 좋은 나라,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열망을 모은 거 아닙니까? 목소리 내고. 근데 거기다 내고 뭐 전화로나 기다리고. 저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저는 당적도 없고요. 그냥 뭐 저는 찌라시에도 이름이 안 올라오고요. 네. 전화는 기다리나 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나가는데 어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예. 문자도 안 와요. 이럴 거면 그냥 무음으로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덕입니다.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고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15일이거든요. 이송된 뒤에 15일 안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냐 원래는 정부가 공포를 할지 네.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부가 정상이면은 그냥 네.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한 정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거부권을 촉각을 세웠던 거지. 네. 근데 이제는 정부에 이송되면 네. 15일이 아니라 어. 바로 그냥 신속하게 아유. 공포하는 네.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화이팅.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